마이크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가는 소리예요. 1.5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컨텐츠 제작을 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 촬영 보조 장비,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촬영과 편집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컴퓨터가 필요한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네, 그런데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전문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렌즈 교환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 전용으로 캠코더를 사용해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액션캠, 다이내믹한 활동을 촬영을 하실 때는 부피가 작고 일부러 어떤 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액션캠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작은 초소형 카메라들도 요즘 많습니다. 실험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초소형 카메라가 좀 유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앞선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일단은 별도의 카메라를 또 구매를 하려면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즉흥적으로 뭔가 벌어지는 상황도 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 다음 컴퓨터는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컴퓨터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도 처음에 편집을 배울 때는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신선했죠. 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컴퓨터를 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컴퓨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이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복잡하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또 컴퓨터를 써야 되고 했었는데, 점차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바로 편집으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겠죠. 그 다음 촬영 보조 장비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고가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긴 하지만, 몇 가지 장비들이 좀 더해준다면 내 영상을 빛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는 삼각대입니다. 특히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촬영을 자유롭게 하시려면 내 모습을 내가 찍어야 되는데 누가 들고 있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거는 구도가 단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삼각대인데요. 미니 삼각대도 있고, 높이가 아주 높이 올라가는 삼각대도 있고요. 다리가 좀 얇은 삼각대도 있고, 두꺼운 삼각대, 무거운 삼각대, 가벼운 삼각대,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이런 삼각대를 사십시오 권해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컨텐츠의 종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삼각대 가지고 촬영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여러분의 음성이 들어가는 컨텐츠라면 저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마이크를 이용해서 제 목소리를 지금 수음을 하고 있는 건데, 저랑 카메라와의 거리가 지금 꽤 돼요. 자,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마이크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가는 소리예요. 저랑 1.5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지금 제 목소리 들리는 거랑, 자, 마이크 연결해 볼게요. 다시. 지금은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조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소리도 작게 들어가고, 아무리 조용한 곳이어도 백색 소음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집중도 있게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지향성이 있고 무지향성도 있고, 이 수음하는 각도, 범위도 다 달라요. 컨텐츠 종류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내에서는 유선 마이크를 주로 쓰고요, 실외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서 동시에 소리를 수음해야 될 경우 무선 마이크는 2채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짐벌인데요. 짐벌이라는 장비는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주는 장비예요. 일단 스마트폰을 팔을 딱 붙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으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손이 막 벌벌 떨리지 않는 한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한다던가 심지어 뛰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 모습이나 뭐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이렇게 카메라를 훑으면서 찍고 싶을 때는 짐벌 없이 찍다 보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많거든요. 그럴 때 짐벌이라는 장비에 스마트폰을 끼워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영상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셀카봉 현장에서 내 모습과 뒤에 보이는 어떤 배경을 같이 담고 싶을 때는 셀카봉이 굉장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안테나 뽑듯이 뽑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헐거워져요, 쓰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뽑고 잠궈주는 형태의 셀카봉이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랑 결합을 해서 높이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결합 장비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셀카봉도 조금 괜찮은 장비를 쓰시면 활용도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칭 거치대, 워낙 혼자서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에다 걸고 촬영하는 이런 장비들 쓰시면 두 손을 써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촬영할 수 없는, 또 내 시선으로 뭔가 제품을 리뷰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린 스크린, 녹색으로 된 배경 앞에서 촬영을 하시면 나중에 배경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초록색, 보통 초록색을 많이 써요. 초록색 앞에서 촬영하고 그 초록색만 딱 골라서 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집 과정에서 다른 이미지나 동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편집 팁 알려드릴 때 이 크로마키 편집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보조 장비는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촬영 보조 장비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영상 관련한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신기한 제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키네마스터를 추천을 합니다. 왜 추천하는지는 뒤에서 제가 키네마스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문 프로그램 못지않게 굉장히 기능이 잘 되어 있다. 전문가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앱이다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브루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앱도 있고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PC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자막으로 영상에 집어 넣어주는 아주 또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강의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저는 보통 스마트폰 그냥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필믹 프로라는 촬영 앱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영화 감독님들도 많이 쓰시는 촬영 설정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법은 뭐 유튜브 컨텐츠 많이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기기를 동시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랑 스마트폰 또 태블릿까지 파일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항상 원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옮겨줘야 되는데 잘못 옮기다 보면 원본 퀄리티가 저하가 돼 버려요. 유선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무선으로 각각의 기기에서 원본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앱입니다. 샌드 애니웨어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루팍이었습니다.